하이 HI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EBS 수학영역의 이국희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셔서 아무래도 좀 기분이 다운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핫하다는 인사법으로 인사를 좀 건네봤습니다. 시험 보느라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같이 감독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의 시험보다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여러 고민들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할게요. 너의 값진 말들로 희망을 노래하다. 여러분들 수험 생활은요, 입시 생활은 아무래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 말 한마디로 되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좀 높은 친구가 낮은 친구한테 한마디 잘못 말하면 되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끼리도 말을 잘못하면 서로 상처가 됩니다. 서로 여러분들끼리 입시 여정 동안 좋은 말만 하면서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지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좀 잘 못 봤더라도 친구에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너 이렇게 봤어도 괜찮아. 성적 오를 거야. 그리고 뭐 이거는 점수가 큰 의미 없어. 내신이나 좀 잘 보자. 이런 생각하면서 서로 힘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부산교육청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삼각함수까지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난이도가 높다고 느꼈을 겁니다. 범위가 좁은 상태에서 30문항을 출제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지엽적으로 출제를 했고 문항 자체들이 계산이 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난이도가 좀 있었다. 근데 이 난이도가 있는 게 특히나 계산 과정이 좀 길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약간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평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도형과 그래프가 초점이었다. 아무래도 범위 자체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였잖아요. 그래서 도형과 그래프가 메인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 달에 봤던 학평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출제 범위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도형의 성질이 꽤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내가 배웠던 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에 따라 시간이 덜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다면 빠르게 접근해서 풀 수 있었고요. 만약에 그거를 좀 약간 어렵게 생각을 했다면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중학교 도형이 조금 나왔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큰 의미 없는 성적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학평 같은 경우는 내가 등급이 몇 등급일까 막 가채점 결과 확인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몇 등급일까 막 궁금해하고요. 막 이럴 텐데 지금 3학년 아니시죠. 2학년입니다.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중간 점검을 하는 차원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틀린 게 어떤 걸 틀렸는지, 내가 어떤 거를 좀 못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차원이지 지금 1등급 받으셔가지고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5등급 나왔다고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3이라면 제가 전달하는 말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그리고 6월달 심지어 이건 교육청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단원별로 주요 출제 포인트들을 좀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 단원에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 수능 유형은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요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그리고 훨씬 더 내신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문제별로 좀 짚어볼게요. 제가 객관식 파트를 맡았는데 이제 1부, 2부를 제가 진행하고요. 3부는 안국선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 객관식의 파트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8번부터 10번까지 8, 9, 10번이 정말 너무 정직하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특별한 그 함수의 개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성질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14번이 약간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난이도가 있진 않지만 있어 보이는 듯한 문제여서 당황했을 것 같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 이등분선 정리를 이용하면은 빠르게 답이 나오는 문제라 4점짜리 치고는 꽤 할만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넓이의 공식 자체가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로 했을 때 밑변이랑 2분의 1이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의 비율이 넓이의 비 그대로 간다. 그래서 그거 관계식 세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닮음의 이해인데 17번은 이거는 사인 법칙으로도 풀 수 있었지만 닮음을 이용하면 식 전개가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빈칸 채우기였는데 이거는 위아래 좀 보면서 채울 수 있는 문제고요.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인데 얘도 사실은 중학교 때 성질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내저분의 성질로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해볼 거고요. 그 다음 19번은 이제 지수함수의 활용인데 이 친구가 은근히 여러분들 당황시켰을 겁니다. 손도 못 댄 친구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수함수의 특별한 그 밑이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걸로 좀 해결하는 문제지만 얘가 왼쪽에 있는 밑을 제곱하면 오른쪽에 있는 밑이 나옵니다. 그거를 알고 나면 쉬운 문제고 그걸 몰랐으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 객관식 파트에서는 20번이었습니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 디귿번 해결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주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정의역 자체도 정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은 큰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약점이 뭔지 파악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파트에서 제가 그런 것들 좀 보완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충분히 문제 해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부에 대한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3부는 안국선 선생님께서 바로 진행해 주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수학의 자부심을 느끼는 그날까지 같이 해봅시다. 수학 안국선입니다. 앞에서 이국희 선생님이 이제 앞에 객관식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죠. 선생님이 뒤에 이어서 단답형에 있는 문제들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 이 단답형에서 난이도가 이렇게 극과 극이었어요. 27번까지는 그냥 이렇게 쉽게 가다가 갑자기 28번에서 이렇게 쭉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 27번까지는 뭐 없네가 갑자기 28, 잠깐만 내가 뭘 읽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였죠. 그래서 막판에 또 되게 막 시간은 뭐 없는데 막 문제는 푸는데 막 그러면서 조급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는 연습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문제를 보면 우리 28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지수, 로그, 부등식, 지수와 로그를 이용한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1학년 때 배웠었던 집합의 개념을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더 잘 보였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2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단원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도형의 어떤 뭐 변의 길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죠.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 단원에 그런 어떤 도형의 활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해서 중학교 때 수학이 도형에 대한 성질이 좀 필요했었다. 그게 없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을 잡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마지막 30번. 우리 30번은요, 사실 거의 고정이에요. 수능 보는 그날까지 거의 30번은 뭐냐면 그래프 너 해석할 줄 아니.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가 주어지는 뭐 개수가 미지수에 따라서 혹은 조건에 따라서 막 나눠가지고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너 이거 분석할 줄 아니?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30번 문제는 결국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된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시고 케이스 찬하게 나눠가지고 정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셋 다 난이도가 평소보다 좀 더 높았기에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다가오는 시험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문제들을 같이 이제 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선생님이 본 강의 마지막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오늘 시험을 보고서 복습하기 위해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2022년, 2023년, 2024년 요때에 2학년 학생들이 얼마 후에 있을 시험을 앞두고서 예습하려고 하는 뭐 이전 시험 기출문제를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강의 잘 들어보고 시험 대비도 잘 해보고 시험을 잘 보자고요. 시험 보느라 수고했고요. 시험 잘 봅시다. 우리 본 강의에서 만나요.